네, 일리나가 부르는 블루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나만 힘든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걸까? 나만 힘든 사람들은 또한 대부분 자연스럽게 그 다음 순서인 그래도 너는 이란 말로 넘어갔다. 그래도 너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니까 얼마나 편해. 그래도 너는 회사도 안 다니고 자유롭게 일하니까 얼마나 좋아. 아파도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랑 똑같니? 화제를 돌리려고 영화 얘기를 꺼내도 그래도 너는 영화 볼 시간도 있어 좋겠다. 괜히 식물 이야기를 꺼내도 그래도 너는 여유가 되니까 화분도 들어놓고 그렇지. 그래도 너는. 강세형의 희한한 위로라는 책에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너는 이렇게 항상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요. 항상 뭔가 칭찬인 것 같은데 듣고 보면 그래도 너는 여유가 있어 좋겠다. 뭔가 이상한 위로가 되는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항상 그래도 너는 시간이 되니까 그래도 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너는 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래도 너는 보다 그래도 나는 이라고 외쳐보세요. 그러면 훨씬 모든 게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도 나는 직장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래도 나는 자동차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래도 나는 건강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러블리 타운 그랜트 셰퍼가 부르는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한창욱 씨에게 책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 이 작가는 첫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은 15년 전에 이제 첫 출간이 되었고 또 4년 전에 다시 이제 증보판으로 다시 우리 앞에 섰습니다. 저자는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어요. 여러 해 동안 신문사 기자, 여성지 기자로 또 근무를 했었고 또 투자 컨설팅 회사에도 다녔습니다. 지금은 대청호가 내려다 보이는 작업실에서 독서와 명상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집필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책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은 이 책은요. 저자가 그 머릿말만 봐도 저자가 얼마나 부지런한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세분화된 그 내용을 5개의 챕터로 구분했고 그 5개의 각 장마다 20여 개의 항목을 나열했습니다. 이 책은 성공한 한국인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을 기술했고요. 또 경험담, 그들을 읽고 보고 듣고 했던 인터뷰를 했던 그 내용을 또 실었고요. 또 그 실천서, 응용편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내용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저자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얻은 특별한 깨달음을 독자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 이 5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성공을 위한 습관 만들기부터 실천, 응용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와서요. 본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albot Brothers One Day Soon 함께 듣겠습니다. 네, 먼저 챕터 1부터 소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 방대한 책의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챕터 1은 먼저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항목입니다. 성공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다. 학원에 등록하거나 독립하여 장사를 하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한다. 한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성공한 사람에게 성공 스토리를 듣다 보면 반드시 어느 한순간이 나온다. 바로 성공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이다. 상상만 하거나 침대에 누워서 공상만 하는 사람과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상상을 현실화하는 사람은 바로 성공에 근접한 인생을 살 것이다. 그 사람은 바로 무궁무진한 비밀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창고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성공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고 투덜대지 않는다. 배운 게 없다고 투덜대지 않고 가진 게 없다고 낙심하지 않는다. 성공하는 사람은 훌륭한 창고에서 뭐든지 꺼낸다. 신념에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반드시 새를 잡겠다는 사람과 오늘 잡아도 그만이고 못 잡으면 내일 잡지 이런 생각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준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신념을 가져야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동기부여이다. 지금 그것을 찾아야 한다.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 일찍 성공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성공할 줄 알았느냐고 물어보면 열에 9은 다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길은 보인다. 여행 갈 때 반드시 필요한 물건 중 하나는 지도이다. 성공으로 가는 길도 여행과 비슷하다. 성공 플랜을 짜면 남들보다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플랜을 짤 때는 단기, 중기, 장기 목표로 세분화해서 짜는 게 좋다. 꾸준히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 가면서도 자주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엉뚱한 샛길로 빠진 것은 아닌지 목표를 매주 확인하는 게 좋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시간은 관리하기 나름이다. 시간을 늘리는 것이 바로 열정이다. 일에 대한 열정은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집중력으로 남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 자금이 중요하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라고 해도 고시원비가 필요하다. 반드시 성공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구체적 플랜을 짰다면 초기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돈을 모아야겠다는 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돈은 모래가 된다. 알게 모르게 새는 게 눈으로 보일 것이다. 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더욱더 비참하다. 하지만 반드시 모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면 비로소 돈은 자갈이 된다. 소나기를 벌리지 않는 한 절대로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돈은 뭉칫돈으로 모아야 한다. 돈은 한번 흩어지기 시작하면 쉽게 공중 분해되는 경향이 있다. 들어온 돈은 손도 대지 말고 고스란히 모아라. 생활비는 보너스 같은 가윗돈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부족하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라. 신문 배달을 하든 번역을 하든 수당껏 돈을 벌어라. 사고 싶은 물건은 최대한 미뤄라. 일주일 뒤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뤄라. 그러다 보면 언젠가 당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물건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네, 두 번째 챕터 읽어드리겠는데요. 이 마지막에 나왔던 사고 싶은 물건은 최대한 미뤄라. 일주일 뒤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뤄라.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물건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네, 이게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렇게 그 지름신이 내려서 바로 또 이렇게 지르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한번 새겨야 될 말이 아닌가. 요즘 그 온라인으로 물건 많이 사잖아요. 거대 그 자본시장이 잠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온라인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저 계정 관리라던가 아니면 이벤트 또 무슨 30% 오프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검색하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개 사료 고양이 그 장난감 간식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샀는지 제가 몰라요. 이렇게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치석 제거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또 사고 또 가성비 좋은 거 이런 것도 사고 하다 보면은 저도 못 먹는 간식이 얘네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간식은 고양이가 안 먹고 어떤 간식은 또 개는 다 잘 먹는 것 같네요. 네, 고양이가 좀 입이 짧아가지고 네, 아주 참 좋은 말입니다. 사고 싶은 물건은 최대한 미뤄라.
일주일 뒤로, 내년으로, 그러다 보면은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물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두 번째 챕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품격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품격이다. 졸부들을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나름대로 독특한 인품을 지니고 있다. 7순이 넘은 그룹 회장은 그만의 향기와 재치를 느끼게 했고, 스물도 안 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역시 자기만의 독특한 인품을 지니고 있었다. 상사에겐 좋은 부하 직원이어야 하고, 부하 직원에게는 좋은 상사여야 한다. 동료들 눈에도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고, 하물며 거래처 직원에게도 훌륭한 파트너여야만 한다. 어느 한 사람에게 아부하고 충성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다. 일단 품격을 갖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보장받은 것이다. 소리내어 웃으며 인사하라.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다고 해도 대화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대화를 하려면 먼저 사람을 알아야 하는데, 그 섬에 다리를 놓는 것이 바로 인사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대개 인사를 잘한다. 미소도 근사하고 목소리도 멋있다. 그런 사람은 꼭 취재권이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다. 언제든지 따뜻하게 맞아줄 것만 같은 예감 때문이다. 인사는 노력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소리내어 인사하는 버릇을 기르자. 훌륭한 습관이 훌륭한 미래를 연다. 인품이란 일종의 습관이다. 인사하는 습관, 옷 입는 습관, 책 읽는 습관, 돈 쓰는 습관, 상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습관, 상대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아는 습관, 아이들이나 어려움이 처한 사람을 보면 감싸고 도와주는 습관. 이런 습관이 인품을 만들게 되고, 그 인품이 모여서 성공하는 자의 미래가 된다. 지금 자세를 바르게 해라. 당신은 지금 어떤 자세로 있는가? 구부정하고 있다면 허리를 꼿꼿이 펴야 당신의 인생도 펴질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걷는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팔자로 걷진 않는가? 올바른 자세야말로 올바른 삶을 이끄는 힘이다. 대화할 때 당신은 어떤가? 상대방이 눈을 바라보는가? 아니면은 쉴 새 없이 핸드폰을 만지거나 딴짓을 하는가? 당신의 옷은 어떤가? 옷은 당신의 품격을 높여주는 가장 손쉬운 도구다. 좋고 비싼 명품을 입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자신만의 장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옷을 잘 입는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있는지 없는지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로 구멍난 양말을 신지 않는다. 옷만 잘 입어도 당신의 인간관계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네, Forever Young, 조앤 바이즈가 부르는 곡과 캐롤 킹이 부르는 곡 It's Too Late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치아가 건강한 사람은 활짝 웃는다. 웃음이 티 없이 맑고 멋있다. 치아의 컴플렉스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웃음이 부자연스럽다. 누렇게 색이 바래거나 스케일링을 하지 않아 치석이 끼었거나 돌출된 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앞니가 벌어졌거나 아니면 해놓은 지 오래돼서 잇몸이 맞닿는 부분이 까맣게 변한 의치, 어금니가 빠져있는 사람 등 치아는 대화할 때 사람을 보게 되는 가장 큰 모습이 된다. 입술의 움직임까지 활발하지 않아 자신감까지 없어 보인다. 가지런하고 하얀 치아는 보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 벌어진 데 없이 단단한 치아는 신뢰감을 느끼게 한다. 어려운 일을 맡겨도 빈틈없이 일을 처리할 것 같다. 규칙적인 치아 관리와 스케일링은 필수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치아가 멋있고 당당하다. 치아를 오복 중에 하나로 꼽는 이유가 그래서이다. 칭찬은 당신을 빛나게 한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는 것은 좋지 않은 태도이다. 위축되어 보이고 불안정한 기운이다. 하루에 사과하는 횟수만큼 칭찬을 하자. 마음이 인색한 사람은 칭찬에도 인색하다.
그만큼 마음의 여유 없이 바쁘게 살아간다는 반증이다.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간단하게 사로잡는 비결이 바로 칭찬이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칭찬 한마디로 인해 무능한 사원이 유능해질 수도 있다. 칭찬은 당신을 빛나게 한다. 당신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아는 몇 안 되는 상사나 동료이다. 재미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는다. 재미있는 남자가 되려면 내 기준으로 4가지를 갖춰야 하는데, 첫째, 시사에 능해야 한다. 화제를 꺼내놓고 대신에 본인이 결론까지 내릴 필요는 없다. 문제 제기로 충분하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에 참여할수록 재미있는 자리가 된다. 둘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유머 감각. 유머 감각도 노력에 따라서 키울 수가 있다. 사물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상식을 뒤집거나 비틀면 재밌어진다. 셋째, 낙천적이어야 한다. 말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서운한 감정도 있겠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가볍게 넘길 줄 아는 낙천성이 있어야 된다. 넷째, 순발력이 있어야 된다. 큰 웃음은 준비된 상황보다 돌발 상황에서 나온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순발력 있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대부분 재밌는 사람이 많았다. 성공하는 사람의 화술, 성공하는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들의 화술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대략 12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적당한 시기와 분위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유머를 사용한다. 칭찬을 많이 한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귀를 기울여 듣는다. 적절한 제스처와 함께 또 침묵을 이용할 줄 안다. 침묵이 어색한 사람이 있고 침묵이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좋은 문장에는 적재적소의 쉼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말줄임표도 있다. 이것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다. 화가 나 있거나 불평을 늘어놓을 때 말을 천천히 한다. 말을 빨리 하면서 경박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상대방이 이성을 찾게끔 천천히 부드러운 어조를 유지한다. 생생한 비유가 많다. 화술이 뛰어난 사람은 상대방의 직업이나 상대방이 처한 환경과 관련된 비유를 자주 하게 된다. 그래야 쉽게 납득하기 때문이다. 희망을 준다.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이 달라진다. 그것이 경제적인 이익이든 명예나 출세에 관한 것이든 간에 적절한 희망을 주어서 마음을 움직인다. 네,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의 화술 12가지를 책에서 소개했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12가지 내용을 다 지키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이제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침묵의 언어. 네. 침묵하는 자가 어색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히 사용되는 침묵이 필요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화술 12가지를 이야기해 드렸고요. 또 저자가 강조한 부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라 라는 항목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수첩을 품 안에 넣고 다니면서 영감이 떠오르거나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기록하라. 책을 읽었다면 반드시 시간을 내 감상문을 적고 좋은 영화를 보았다면 깨알 같은 메모가 필요하다. 한 줄 두 줄이라도 그 한 줄 두 줄의 내용이 당신에겐 영원한 빛이 될 수도 있다. 책이나 영화는 한 시대를 풍미한 장인들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이다. 보고 나서 곧바로 잊어버린다면 당신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돈과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느끼는 것도 좋은 습관이지만 그 느끼는 것을 적는 것은 더 좋은 습관이다. 네, 아껴야 할 돈과 아끼지 말아야 할 돈 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글인데요. 제가 읽다가 아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돈을 벌기도 어렵지만 제대로 쓰기도 어렵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효과적인 경제활동을 가르친다.
돈을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이다. 과소비나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는 행위는 그만두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절약만을 일삼으면 생활의 윤기가 사라진다. 물론 소중한 게 돈이지만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첫째는 능력 개발과 유학 등 자신의 미래에 대한 투자에는 돈을 아끼면 안 된다. 미끼값을 아까워하면 낚시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당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배울 수 있는 것에 아낌없이 투자하라. 둘째, 건강에 대한 비용은 아끼면 안 된다. 젊고 의욕적인 사람일수록 건강에 대해 방심하기가 쉽지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게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건 꼬박꼬박 먹는다. 셋째, 배우자에 대한 투자이다.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한겨울에 난로 없이 나가는 것과 똑같다. 돈을 적게 쓰고 아내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다. 돈을 쓴 만큼 아내는 행복해질 것이다. 절대로 배우자의 기념일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넷째, 세미나나 모임 참석에 드는 비용이다. 돈과 시간을 낭비한다는 느낌이 들겠지만 그래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자. 그래야 시류에 대한 정확한 감각이 생긴다. 시대 감각은 때로는 자극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아이디어가 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월급장애는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결국은 월급쟁이다. 팔짱 끼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도 돈이 들어오게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자본이 있어야 되고 일단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 정보를 선점하고 남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은 후 그 방면에 일하는 전문가를 옆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안목이 뛰어나야 한다. 뛰어난 안목은 세상이 변화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다. 네, 내 인생의 명작 1부 순서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는 빌리 조엘의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빌리 조엘이 자주 등장하네요. 네, 빌리 조엘 곡을 끝으로 1부 마치고요. 저는 2부 6시에 내 인생의 명작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주제는요. 한창욱 저자의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저자는 이 5개의 챕터로 구분해서 한 개의 장에 20여 가지의 소주제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읽다가 그 소주제만 좀 이렇게 추려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젊은 나이에 이 책을 이제 집필을 했는데 굉장히 저돌적입니다. 네, 굉장히 저돌적이고 좀 약간 어조가 강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면은 참 맞는 말이에요. 네. 써야 되는 돈과 쓰면 안 되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참 인상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에 읽어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서두가 좀 길어진 이유가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진화를 포기한 자다. 네, 굉장히 강하죠.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나가는데 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책을 안 읽는 사람에게는 품격을 느낄 수가 없다. 하지만 책을 읽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품격이 느껴진다. 말없이 가만히 있어도 얼굴과 몸짓에서 삶의 깊이가 느껴진다. 책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매도 가볍고 경박해 보인다. 인류의 역사는 길다. 고작 100년을 사는 인간이 우주의 생성 과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체험해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책을 통해서는 간접 체험이 가능하다. 한 사람이 읽은 책은 그가 죽음으로써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유전자 속에 지식이 새겨지고 그 유전자는 다시 지식을 통해 전달된다. 성공하는 사람은 독서를 통해 얻은 것들을 현실 속에서 적절히 활용한다.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사물을 관찰할 때 다방면에서 생각하기도 하고 대화를 할 때 활용하기도 한다. 성공한 사람 가운데는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즐기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남는 시간에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는다. 책은 때론 현실의 축소판이고 현실의 확대판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책과 현실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공하려면 책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혼자서 공부하면 10년은 해야 할 것들을 단 3, 4일 만에 알게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단돈 10,000원, 20,000원으로 지구 저편의 전문가를 만나게 해주니 얼마나 편리한가. 손에서 절대 책을 놓지 마라. 계속해서 책을 읽고 계속해서 지내라. 정보화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의 몫은 독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네, 토마스 로엣의 Beer Can Fix 듣고 돌아왔습니다.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은 싫어하는 과목부터 공부한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가장 하기 싫은 일부터 해치워버린다. 좋아하는 사람을 공략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르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에 있다. 적군을 아군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그 싸움은 해보나 마나다. 전쟁에서 아군을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군을 아군으로 포섭하는 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라. 대신 무작정 찾아가지 말고 만나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해야 한다. 주변을 통해 그 사람의 최근 동향이나 심리 상태를 파악한 후 만나면 원하는 방향대로 일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 거기다가 미리 자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놓았다면 일 처리는 더욱더 효과적이 된다. 작은 돈을 밝히지 마라. 작은 돌을 파내면 작은 구멍이 생기고 큰 돌을 파내면 큰 구멍이 생기는 법이다. 작은 돈을 밝혀 버릇하면 사람이 그릇이 아주 작아진다. 포부를 크게 가진 사람은 작은 돈을 밝히지 않는다. 순간적으로는 이익을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간에 돈이 개입되면 진솔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 작은 돈을 밝히면 사람을 잃게 된다. 황소 몰고 길을 가다가 길 잃은 염소에 눈이 멀어 황소를 잃어버리는 꼴이다. 성공한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 그 자체에서 무언가를 얻는다. 작은 돈을 밝히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낄 사람은 없다. 좋은 이미지는 기회로 이어지고 작은 것을 밝히는 사람은 작은 그릇에 남게 된다. 네, 그레이스 에브라함 21 듣고 돌아왔습니다.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가 종종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로 나뉜다. 성공하는 사람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눈을 빛내며 한 가지라도 더 배우려고 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돌아서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바쁘다. 굼벵이도 기는 재주가 있고 삼류대 나온 자식이 참 별걸 다 하네. 주변엔 이런 못난 사람이 의외로 많다. 자신이 놀고 즐기는 상에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방울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과거의 삶은 그만두고라도 현대의 지금 이 순간의 차이조차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발전은 없다. 누군가 사업에 성공했다면 그 비결을 배워야 한다. 운 좋아서 올라간 자리라고 폄하할 이유는 없다. 분야가 달라도 성공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배울 게 있다. 자신보다 뛰어난 전문가를 만나면 교묘하게 모르는 것을 자문하라.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은 반드시 그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관문이다. 부하 직원이 미모의 여인과 나타나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미모를 칭찬하라. 당신은 관대한 상사가 될 것이며 당신의 아내 역시 멋진 여자로 비춰질 것이다. 독립해 나간 부하 직원이 성공했다면 찾아가서 칭찬을 해줘야 한다. 그러면 훗날 당신이 독립해서 사업을 할 때 그가 도움이 될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구독이나 거머리에게조차도 한 수 배우려고 한다.
세상 모든 것이 스승임을 알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할 때 성공하고 나서 겸손해져야 하고 한창 일할 때는 예의나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이해한다. 성공했다고 소문이 돌면 작은 실수만 해도 험담을 한다. 돈 조금 벌더니 건방져 졌다고 얘기한다. 성공 요인을 자신의 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멸한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작은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혼자의 힘은 불가능하다. 자만에 빠져서 모든 걸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지 말고 알게 모르게 나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을 챙겨야 한다. 친구나 동료를 비교하면 안 된다. 행복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누구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유명해진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늘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못 사는 사람만을 늘 바라본다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다. 그저 나는 나의 삶 그대로를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주어진 환경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덕목이다. 인간은 경쟁심을 통해서 발전하지만 그 경쟁심이 지나칠 경우 인간의 인격을 파멸하기도 한다. 네, 제레미 주커가 부른 곡 Come Through 듣고 돌아왔습니다. 생각을 계속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뜻을 이룰 수 있다. 성공은 생각의 나뭇가지에 매달린 열매에 불과하다. 그러나 생각의 나뭇가지에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정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인간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 속에는 좋은 생각도 많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붙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성공하고 싶다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절하게 생각해야 한다. 간절한 마음은 구체적인 계획을 낳고 행동을 낳는다. 거래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도 헤아려야 한다. 현명한 거래를 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의 정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어느 정도 조건에서 거래를 해야 이쪽도 만족하고 상대도 섭섭지 않은 거래가 될 것인지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소인은 거래할 때 눈앞의 이익을 보고 대인은 먼 훗날을 본다. 비록 거래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해도 무자비하게 휘둘러서는 안 된다. 돈을 잃은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인심을 잃은 자는 결코 재기하기 쉽지가 않다. 여유가 있다면 상처 입은 사람을 기꺼이 치료해줘라. 당신이 무심코 행한 선행으로 인해 당신이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목숨을 건질 수도 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비난하며 돌을 던질 때 그가 나타나서 온몸으로 돌을 막아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선행을 베풀면 그 즉시 잊어버리라는 것이다. 기억하고 있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을 은연중에 먹게 된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게 사람의 마음이다. 상황이 바뀌면 사람의 마음도 바뀔 수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을 탓하지 마라. 당신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성심성의껏 치료해 주었다면 언젠가는 그 은혜를 반드시 갚을 것이다. 이미 혼자서 수많은 자책을 했을 부하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 절대 사람들 많은 데서 질책하지 마라. 안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밖에서도 대접받는다. 부인이 존중해주는 남자는 어디 가나 대접받는다. 그리고 부인으로부터 타박받는 남자는 어딜 가나 타박이 원흉이 된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 부부 사이는 아무리 허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부부라고 해도 갖춰야 할 예절이 있다. 효자, 효부는 금술 좋은 부부 밑에서 나온다. 어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도 자식은 부모가 서로를 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으므로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우려고 노력한다. 부부가 서로를 막대하면 자식도 부모에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막대하게 된다. 아무리 부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인격체이다. 인격을 존중할 때 일의 능률도 오르는 법이다. 명령에 의해 마지못해 하는 일과 자발적인 일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나이 어린 부하 직원이라 할지라도 예를 갖춰 대하라. 그럼 거래처 직원도 당신에게 예를 갖춰 그 직원을 대할 것이다.
네, 메간 트레이너와 그 피처링 했습니다. 존 레전드가 불렀던 곡이죠. Like I'm Gonna Lose You 듣고 왔습니다. 책에 부록이 있어요. 부록이 2개가 있는데 이 무척 재밌어요. 약간 괴짜신 것 같아요, 이 저자가. 남자의 인생을 망치는 10가지 방법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 살자. 시간에 구애받지 말자. 쉬운 일부터 하자. 나의 이익부터 챙기고 보자. 어렵게 작성한 기획안을 무시하면 인신공격을 퍼붓자. 통계나 이성보다는 감으로 승부하라. 업무상 위기가 닥치면 일단 피하고 본다. 나도 화나면 무섭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옷은 대충 입고 다니자. 술을 마시면 끝장을 본다. 네, 남자의 인생을 망치는 10가지 방법이었어요. 이 라디오 중간부터 들으신 분은 이걸 하라는 거야?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 살자 반대로 해야겠죠. 시간에 구애받아야 되고 쉬운 일부터 처리하면 안 되고 나의 이익만 챙겨서도 안 되고 기획안이 무시당하면 인신공격을 퍼부어서도 안 되죠. 통계나 이성보다 감으로 승부하면 또 안 되겠죠. 업무상 위기는 피하면 안 되고 나도 화나면 무섭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옷은 대충 입고 다니면 안 되고 술을 마시면 끝장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요, 부록이 또 있어요. 여자의 인생을 망치는 10가지 방법도 있는데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적어놓는지 모르겠어요. 재밌으신 분이에요, 저자가. 일을 할 때 여성임을 강조하라. 상사가 질책하면 눈물부터 흘려라. 여성들끼리만 어울리려고 노력해라. 근무 시간에 온라인 쇼핑을 해라. 감정대로 행동하라. 칭찬에 인색하라. 항상 자책하라. 실수를 인정하지 마라. 질투는 나의 무기이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해야죠. 일을 할 때 여성임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상사가 질책해도 눈물 흘리면 안 된다. 여성과 함께만 일을 하고자 고집 부려서도 안 된다. 근무 시간에 쇼핑하면 안 되겠죠. 감정대로 행동하면 안 되고 칭찬을 자주 해야겠죠. 자책은 금물, 실수는 쿨하게 인정하고요. 질투는 나의 무기가 아니라 당신의 무기 아닙니까? 네, 질투도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그 부록이 나와서 이 책 뒷부분에 나왔어요. 저자가 작성한 건데 이 책의 내용과 연관이 있나요? 네,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이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명작이 사랑하는 그룹 The Carpenters, Yesterday Once More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그리고 이어서 아바의 Take a Chance on Me 이어서 들었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바로 척추암 4기라는 진단을 받은 건데요.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지금도 고치기 쉬운 병은 아니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텐은 저는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감사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병이 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없어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감사 때문인데요. 요즘 그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 소위 감사 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은 무엇일까를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회복의 그 도구로 삼는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약물 치료보다도 이 감사 치유법이 훨씬 더 우울증과 어떤 정신병, 기타 병들의 효과가 탁월했다는 겁니다. 이 감사 치료법은요, 단지 정신과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탠리 텐의 경우와 같이 육체의 질병에도 대단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의 효과 전해드렸습니다. 네, Santa Esmeralda, You Are My Everything 듣고 돌아왔습니다. 일본 해군 장교인 가와가미 가이치 씨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고향에 돌아오고 나서 하루하루 사는 게 짜증이 나고 불평과 불만이 쌓여져 갔습니다. 결국 그는 전신이 굳어져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그때 그는 정신치료가인 후치다 씨를 만나게 됩니다. 후치다 씨는 그에게 매일 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100번씩 하고 잠을 잘 것을 처방했습니다. 기이치 씨는 자리에 누운 채 매일 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를 100번씩 외치고 잠에 들었습니다. 매일 감사합니다를 했기 때문에 감사가 몸에 배어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2개의 감을 사와서 아버지 감을 잡수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신기하게도 손이 움직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츰 뻣뻣하게 굳어져 있던 목도 움직일 수가 있었고요. 말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 감사가 되었고 불치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스트레스와 병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혈압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매일 감사하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사연이나 또 신청곡 신청하실 분들은요, am1660h@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선곡하는데 꼭 그 의견을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희 청취자 분이신 맨하탄에 거주하고 계시는 줄리아 님이 이승철의 소원 신청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퀸즈에 있는 로버트라고 적어주신 분은 존 레전드의 Each Day Gets Better 라는 곡 각각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한창욱 작가의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끝에서는 감사함의 힘이라는 2개의 소주제로 제가 사례를 또 읽어드렸습니다. 매주 만나는 한 권의 책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끝곡 이승철의 소원과 존 레전드의 Each Day Gets Better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토요일 5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